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P투자증권의 최현기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좋았던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주말 사이에 파월 연준 의장이 라디오에 또 출연을 해서 연준 풋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양상을 보였던 미국 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오늘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이 부분 좀 긍정적인 효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상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대한 확신을 시장이 좀 갖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경기 둔화에 대한 좀 우려를 좀 표명한 점, 이런 것들이 좀 연준 풋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만, 일단 미국 증시의 어떤 상승에 따른 훈풍을 국내 증시가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제 장중에 발표된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좀 예상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에 좀 그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세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좀 시장의 좀 변동성이 다시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도 16일에 존 윌리엄스 미국 연은 총재, 17일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결국엔 향후 어떤 연속적인 빅스텝 가능성을 얼마나 열어두느냐에 따라서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좌우될 거로 보고 있고요. 4월 이제 소매 판매,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 1% 넘는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 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헤드라인상의 상승세 말고 실질적으로 최근 인플레이션의 좀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감내하는 수준에서 과연 서비스 소비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여지를 남겨두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지난주 시장을 보자면 가상화폐와 미국 증시, 특히나 미국 증시 가운데서도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동조화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장이 이런저런 이슈로 안 좋다 보니까 이제는 코인발,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대다수의 그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풀면서,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는 그 가상화폐 쪽에 어떤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기술주와의 이제 결합성 부분, 메타버스 등이 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코인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쪽에서 미국 나스닥 지수와 상당히 커플링 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었고, 실질적으로 이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0.9%, 0.9에 좀 가까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사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야 이제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는 상호 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산이 갖고 있는 특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와 주식과 채권은 상당히 좀 예를 들어서 쿠폰이 있고 없고 또 밸류에이션이 접근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상당히 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 쪽에서의 어떤 시스템 위기 자체가 좀 주식 시장으로 좀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좀 다른 시장이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강달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 고점에서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원화도 지금 강세 압력을 받으면서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달러화의 강세가 이제 지난 주말에는 좀 숨고르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좀 레벨 자체가 상당히 좀 높죠. 그러니까 100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105선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2002년 12월 이후 지금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급락함에 따라서 안전선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과 유럽 간의 어떤 주요국 그 통화정책 다이버전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 연준은 어떤 양호한 어떤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상당히 이제 3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이제 5월에는 빅스텝 그리고 이제 6월 뭐 적어도 7월까지는 추가적인 빅스텝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지금 ECB 같은 경우는 이제 빨라야 이제 6월에 양적 완화 매입을 중단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금리 인상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좀 달러화 강세 압력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좀 미국과는 다르게 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인플레이션 압력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인플레 쪽으로 잡느냐 혹은 경기 둔화 쪽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적어도 ECB가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단행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금리 인상 전망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면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달러 유로 패리티 가능성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뭐 패리티가 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유로화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그 추가 약세 압력 자체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글로벌 달러와 강세 압력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 역시 좀 다소 상승세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이제 7주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주식의 그러니까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그 지분 비율이 이제 30% 초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아마 더 매도세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달러와의 강세 압력이 좀 누그러들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재개가 된다면 그때는 조금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단기적으로는 좀 그러한 어떤 유입을 기대하기에는 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시장이 이어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의 반등에 대해서도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도 사실 가격 매력은 지수상으로 보자면 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기에도 약간 또 찜찜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마무리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번 주 전략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이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크로 환경이 여전히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과연 그 하향 안정화되는 속도가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만족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바닥권 확인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지만 좀 여전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중국의 어떤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크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시장의 보수적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방어적인 포트를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전가가 가능한 임신료 업종이라든가 운송, 유틸 업종 등이 좀 현재의 변동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F 투자증권의 최현기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